자, 이번 시간에는 원소를 확인하는 방법 중에 원소의 불꽃 반응과 스펙트럼에 대해 공부해 보기로 하자. 자, 먼저 원소의 불꽃 반응이라 하면 일부 금속 원소나 금속 원소를 포함한 물질을 무슨 불꽃에, 토치에, 급불꽃에 넣었을 때 원소의 종류에 따라서 독특한 불꽃색을 나타내는 반응을 원소의 무슨 반응이라 한다고? 불꽃 반응이라 해. 자, 이때 주의할 부분은 원소의 불꽃 반응 실험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원소는 독특한 불꽃색을 갖는 일부 금속 원소만 가능하고, 이런 금속 원소에 누가 있는지 살펴본다면 여기 있지, 그치? 나트륨 같은 경우는 노란색의 불꽃색을 가지고, 바리움은 황록색이며, 리튬과 스트론튬은 빨간색의 불꽃 반응색을 가지고, 칼륨은 보라색, 칼슘은 주황색, 그리고 구리는 청록색. 자, 이 정도 금속 원소의 불꽃색은 반드시 암기를 해 주셔야 하고, 자, 이런 금속 원소를 포함하고 있는 물질은 불꽃 반응을 통해서 원소의 포함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는 거지. 자, 이때 같은 종류의 금속 원소는 불꽃색이 어떠하다? 같다. 자, 예를 들어서 나트륨 같은 경우는 불꽃색이 노란색이라 했잖아요, 그지? 자, 근데 얘가 화학 반응을 통해서 염화나트륨 소금을 만들잖아요, 그지? 자, 그래도 누가 들어있다고? 나트륨이라는 금속 원소가 들어있지, 그지? 그래서 불꽃색은 무슨 색이 나온다고? 노란색이 나오게 돼. 자, 그 다음에 염화 칼륨은 염소하고 칼륨이 화합해서 만든 물질이야. 염소는 Cl이라 적고 칼륨은 K라 적잖아요, 그치? 자, 이때 염소는 비금속 원소야. 그래서 얘가 아니라 칼륨에 의해 가지고 불꽃 반응색이 무슨 색이 나온다고? 보라색이 나오게 돼. 자, 마찬가지로 질산칼륨 역시 칼륨에 의해서 무슨 색의 보라색의 불꽃 반응색을 가지게 된다는 거지. 되나? 자, 그래서 화학 변화가 일어나도 원소는 그대로 뭐 된다고? 보존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지, 그지? 자, 한 번만 더 얘기하자. 나트륨이 있잖아요, 그지? Na. 나트륨 얘가 염소하고 반응을 해서 염소와 반응을 해서 소금, 염화나트륨을 만들잖아. 그러면 요때 나트륨하고 염화나트륨은 성질은 달라. 그러나 요 나트륨이나 요 나트륨 원소는 그대로 보존이 된다는 거지. 자, 그래서 불꽃색은 나트륨도 노란색이고 염화나트륨도 무슨 색이 나온다고? 노란색이 나오게 된다는 거지. 자, 이 불꽃 반응 실험은 물질이 아주 적은 양만 있어도 간단하게 실험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자, 그러나 해석하기도 정확하지는 않다. 됐나? 자, 대표적으로 누가 있었냐면 리튬과 스트론튬이 있었지, 그치? 됐나? 요거 둘 다 무슨 색이라고? 빨간색이고, 이런 경우는 불꽃 반응 실험으로 구분할 수 없고, 그러면 뭘 해야 되냐면 조금 이따가 보는 스펙트럼을 통해서 구분할 수 있게 된다는 거지. 됐나? 자, 그리고 불꽃 반응 실험은 금속 원소만, 독특한 불꽃색을 갖는 금속 원소만 구분이 가능하다는 거. 자, 그리고 불꽃 반응 실험은 물질이 고체 상태이든 액체 상태이든 다 가능하다는 사실. 됐나? 자, 한 번 더. 물질의 종류는 다르지만 같은 금속 원소가 포함되어 있으면 불꽃색은 어떠하다고? 같다는 거 강조하자. 자, 금속 원소 반드시 기억해주고 앞에서 얘기한 불꽃색 기억을 해주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원소의 불꽃 반응 실험은 어떻게 하는지 간단하게 살펴본다면, 여기 보시면 시료를 묻힐 수 있는 무슨 선이 있다고? 니크롬선이 있다, 그지? 자, 요 니크롬선을 일단 묽은 염산에 담궈 가지고 불순물을 제거해 줘야 돼. 자, 그런 다음에 니크롬선을 정류수에 헹군 다음에 누구를 묻히라고? 어떤 원소가 들어있는지 궁금한 시료를 니크롬선에 살짝 찍어서 가스토치에 무슨 불꽃에다가 급불꽃에 넣어야 된다 했다, 그지? 급불꽃에 넣어서 불꽃색을 확인해서 어떤 원소가 들었는지 볼 수 있다는 거지. 자, 예를 들어서 불꽃색이 무슨 색이 나왔다? 보라색이 나왔다. 됐나? 그러면 이 물질에는 뭐가 들었다? 칼륨이 들었다는 걸 알 수 있게 되는 거지. 자, 요때 한 번 더 가자. 이 실험을 할 때 니크롬선을 묽은 염산에 씻어주잖아요, 그지? 그리고 정류수로 헹구라 했지. 요 과정은 시료가 바뀔 때마다 반복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주의할 거는 예를 들어서 니크롬선 대신에 구리선이라든지 나트륨선 이런 거 사용하면 당연히 안 되겠지, 그지? 구리 역시 독특한 불꽃색을 가지는 물질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자, 그러나 니크롬선 대신에 자, 백금선은 가능하다. 되나? 자, 그리고 니크롬선을 묽은 염산에 씻고 정류수로 헹군 다음에 토치에 급불꽃에 넣어서 다른 색깔이 나타나지 않는지 확인을 하는 거지. 불순물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고, 그런 다음에 준비한 시료를 니크롬선에 묻혀서 토치에 역시 무슨 불꽃에 넣어야 된다고? 급불꽃에 넣고 불꽃색을 관찰해서 어떤 물질이 들었는지 확인하자는 거지.
자, 이런 방법을 통해서 물질에 포함된 무슨 원소의 종류를 금속 원소의 종류를 확인할 수 있다고 했다. 자, 이 실험을 할 때 왜 급불꽃에 넣어야 되느냐? 됐나? 급불꽃에 넣는 이유는 급불꽃은 온도가 어때서 높고 색깔이 무슨 색이라서 급불꽃이 무색이므로 원소의 불꽃 반응색을 관찰하기 어떠하다고 좋다는 거지. 되나? 자, 이때 불꽃색이 비슷한 원소가 있다, 그치? 리튬이나 스트론튬 같은 경우 둘 다 무슨 색이었다고? 붉은색이었지. 얘들은 불꽃 반응 실험을 통해서 구별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 얘들은 뭘 해야 되냐? 스펙트럼을 써야 된다고 했지, 그치? 그럼 좀 이따 보기로 하고. 자, 원소의 불꽃 반응 실험을 다르게 할 수도 있어. 됐나? 방법은 다양한데 한 가지 더 본다면 도가니에 누굴 넣고 소음을 넣고 염화나트륨을 녹인 에탄올 수용액을 충분히 적셔주고 그런 다음에 점화기로 소음에 불을 붙여서 불꽃 반응색을 관찰해 보는 거지. 이게 좀 더 재밌어. 자, 예를 들어서 염화나트륨을 넣었지, 그지? 그러면 나트륨 때문에 무슨 색이 나타난다고? 불꽃 반응색이 노란색으로 나타나는 걸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지. 됐나? 자, 그러면 이번에는 원소의 불꽃 반응보다 좀 더 정확한 뭐에 대해서 보자고? 스펙트럼에 대해서 보기로 하자. 자, 스펙트럼은 빛이 분광기를 통과할 때 나타나는 여러 가지 색의 띠를 스펙트럼이라 해. 무지개 같은 게 대표적이야. 자, 그럼 무지개와 같은 스펙트럼은 연속된 색의 띠가 되어서 연속 스펙트럼이라 하고, 연속 스펙트럼을 나타내는 대표가 햇빛이 있고, 그리고 요즘 잘 사용하지 않는데 백열등을 분광기로 볼 때 연속 스펙트럼이 나타나게 돼. 됐나? 자, 우리가 위에서 살펴본 원소의 불꽃 반응 실험을 분광기를 통해서 살펴본다면 무슨 스펙트럼이 나타난다고? 선 스펙트럼이 나타나. 자, 그러면 원소의 불꽃 반응 실험을 분광기로 통해서 봤을 때 나타나는 선 스펙트럼이 어떤 특징을 갖는지 살펴본다면 금속 원소 종류에 따라서 선의 색, 위치, 굵기, 선의 개수 등이 어떠하다고 다르다는 거지. 그래서 금속 원소의 종류를 판단할 수 있다는 거지. 자, 이 선 스펙트럼은 불꽃색이 비슷한 원소도 구별이 가능하다. 되나? 자, 그리고 여러 원소로 이루어진 물질은 물질에 포함된 각 원소의 선 스펙트럼이 모두 합쳐져서 나타나게 되는데 문제로 확인을 해본다면 선 스펙트럼을 분석해서 물질 속에 들어있는 원소의 종류를 알아보는 문제야. 되나? 자, 위에 원소 A, B, C의 선 스펙트럼이 있고 물질 가의 선 스펙트럼이 있는데, 자, 그렇다면 물질 가에는 어떤 원소가 들었는지 확인을 할 때 원소의 선 스펙트럼이 물질 가 선 스펙트럼에 모두 포함이 돼야 돼. 그래서 보면 A의 스펙트럼에서는 물질 가의 선 스펙트럼에 모두 포함이 되어 있는 반면에 B 같은 경우를 보면은 요 뒤에 있는 요 세 개가 대표적으로 물질 가 스펙트럼에 들어있지 않지, 그지? 그러면 B는 포함이 되지 않은 거고, 자, C는 확인을 해보시면 모든 선이 물질 가 스펙트럼에 들어있는 걸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물질 가는 A라는 원소와 C라는 원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지. 자, 시험을 치거나 할 때는 자료에 대해서 정확하게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이어서 물질을 이루는 기본 입자인 원자에 대해 공부해보자. 먼저 원자의 개념 확립부터 한 번 더 확인을 할 건데, 데모크리토스라는 학자분께서 모든 물질은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입자로 이루어졌다는 입자설을 얘기하셨지, 그지? 자, 거기에 반해 아리스토텔레스는 물질은 없어질 때까지 계속 쪼갤 수 있다는 무슨 설? 연속설이었다, 그지? 자, 주장하셨는데 사람들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장을 믿었지. 그러나 알고 보니까 데모크리토스의 주장이 맞았지, 그지? 자, 그래서 현대로 넘어와서 보일이라는 학자분께서 현대적인 원소의 개념을 제시했고, 이어 1803년 돌터리라는 분께서 모든 물질은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원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같은 종류의 원자는 크기와 질량이 어떠하다 같다는 돌턴의 원자설을 발표하셨다. 됐나? 자, 그럼 물질이 입자로 이루어져 있다는 명확한 증거에 뭐가 있냐면 물 50ml하고 에탄올 50ml를 합한 부피는 100ml보다 어떠하다? 작다는 거지. 됐나? 요거는 쉽게 확인할 수 있어. 콩 50ml하고 누구 좁쌀 50ml를 섞잖아, 그지? 그러면 콩 사이에 좁쌀이 끼어 들어가서 부피가 줄어들겠지. 큰 입자 사이에 작은 입자가 끼어들기 때문에 부피가 어떻게 된다고? 줄어들게 되는 거지. 자, 이때 주의할 거는 물 50g하고 에탄올 50g 했을 때는 질량은 변화가 없지, 그지? 그래서 질량은 몇 g이 나온다고? 100g이 나오게 되는 거지.
본격적으로 원자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자. 먼저 원자의 구조고, 원자라는 놈은 물질을 이루는 기본 입자라고 했다, 그지? 자, 원자는 원자 핵과 뭘로 돼 있더라고? 전자로 돼 있더라는 거지. 가운데 있는 이 부분이 원자 핵이고, 그 주위를 전자가 어떻게 하고 있더라고? 돌고 있다는 거지. 됐나? 자, 그때 원자 핵에는 플러스 전기를 띠고, 그 다음에 전자는 마이너스 전하를 띄어서 원자는 정기적으로 중성 상태를 유지하고 있더라는 거지. 됐나? 그 이유는 원자 핵이 띠는 플러스 전하의 양과 전자의 마이너스 전하의 양이 어떠하다고? 같아서 원자는 정기적으로 중성 상태이다. 자, 이때 원소 종류에 따라서 원자 핵이 띠는 플러스 전하의 양이 어떠하다? 다르다. 됐나? 그러다 보니 원소 종류에 따라서 전자 수도 어떠하다? 다르다. 자, 그리고 원자의 질량은 누가 차지한다? 원자 핵이 대부분 차지하고 전자의 질량은 너무 작아서 일반적으로 무시를 한다. 자, 그리고 원자의 크기는 매우 작아 눈에 보이지 않는데 원자핵과 전자의 크기는 원자의 크기에 비해서도 매우 어떠하다고 작다는 거지. 그래서 원자는 대부분 빈 공간으로 돼 있다. 원자의 크기와 질량에 대해서 한 번 더 살펴보기로 하자. 원자 종류에 따라서 크기와 질량이 어떠하다 다르다고 얘기했다. 자, 만약 수소 원자의 크기가 야구장만큼 크다고 가정을 했을 때 원자 핵의 크기는 야구장 한가운데 있는 구슬 크기 정도밖에 안 돼. 그만큼 원자 핵의 크기가 작다는 거지. 전자는 더 작아. 됐나? 자, 그러다 보니 원자 부피 대부분은 무슨 공간이라고? 빈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다. 원자 부피의 대부분은 빈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고 원자 질량의 대부분은 누가 차지하고 있다고? 원자 핵이 차지하고 있다. 됐나? 자, 그리고 원자의 크기가 매우 작다 보니 직접 관찰이 어렵고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원자 모형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지. 자, 좀 더 나아가서 원자 번호와 연결시켜 본다면 원자 번호는 원자 핵의 전하량과 상관이 있고 수소 같은 경우는 원자 핵의 전하가 플러스 1이고 전자를 한 개 가져. 그래서 원자 번호가 몇 번이라고? 1번이 되는 거고 헬륨은 원자 핵의 전하량이 플러스 2고 전자 2개를 갖고 있으며 원자 번호는 몇 번이라고? 2번이 되는 거지. 자, 나머지는 내가 적어본다면 자, 이렇게 되는데 서서히 원자 번호도 알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표로 정리를 해봤다. 됐나? 자, 여기서 보시면 원자 종류에 따라서 원자 핵의 전하량과 전자수가 어떠하다 다르다는 걸 확인할 수 있지, 그지? 자, 그리고 원자 핵의 전하량과 전자의 전하량이 같은 원소의 경우는 같아서 정기적으로 어떤 상태라는 거, 중성 상태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